중장기 투자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여러분들 뭐 추석 연휴 6일인데 뭐 6일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투자하신 거 아니잖아요. 중장기는 적어도 가치 증가를 노리고 긴 기간, 긴 텀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최하 3개월, 6개월, 1년, 2년을 갖고 있으려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추석 연휴 6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중장기 투자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단기 매매자 중에서 뭐 한 달, 2주일 이 정도 보는 분들도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오버나이트 정도, 스윙 정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보는 단기 매매자들은 사실은 오버나이트 안 하는 게 맞죠. 왜? 평상시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장이 열리잖아. 근데 이번에는 6일을 자고 일어나야지 장이 열려. 미국 증시도 4일을 합산을 해서 하루에 영향을 받다. 그러면 사실은 안 갖고 있는 게 맞죠.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못 보던 스카프네요. 이제 뭐 오늘 우리 유튜브 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제가 요즘 좀 목이 안 좋았잖아요. 감기 좀 기운도 있고 해서 목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까부터 했더니 너무 좋네요. 목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감기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 주식시장의 흐름은 정말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지만 주식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비슷한 상황이 너무 자주 오기 때문이에요. 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아니면 신고가 종목들이 추세에 대한 또는 고점 찍고 대량 거래 양봉 터질 음선으로 꽂아 내려가는 그런 차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학습 효과로서 학습하고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고 이러면 점점 쉬워지고 내가 공부하고 준비할 부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처음 할 때 아무 단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문장 한 문장 읽을 때 영어 사전을 3번, 4번 찾아야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갔죠. 그런데 영어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영어 소설책도 읽을 수 있죠. 영어 사전을 안 읽으면서 막 상상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여러 가지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FOMC를 앞두고 자기 주관이 없다면 주관이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일단 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그 흔들리는 거에 큰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핵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번 주 오늘 밤이죠. 목요일 밤에 미국 기준으로 목요일 낮인 거고 우리 기준으로 목요일 밤인 거죠. 목요일 새벽.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장에는 금요일 날 그게 정확히 재료가 어떤 건지 미국 시장이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반영이 되는 게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미리 거의 지난주부터 지난주 CPI 때부터 CPI 발표가 어떻게 났네, 유가가 계속 오르네, 유가가 오르면 금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안 올리지만 다음에 올릴 확률이 높아지네, 그리고 또 연준의 스탠스도 더 매파적 발언이 나오네, 이런 얘기로 계속 일주일을 흘러보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시장은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 거의 매달이죠. 1년에 10번 FOMC니까 거의 매달입니다. 거의 매달 FOMC는 열렸고 CPI 매달 열렸어요. 매달 발표, CPI 발표 매달 났고 FOMC 거의 매달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계속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위험한 순간도 아니고 위험한 날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기사가 나올지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일주일 동안 불안했던 마음은 어쨌든 끝날 것이다. 그걸 우리는 악재의 소멸 또는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재의 소멸, 불확실성의 해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내일 무조건 오르냐? 아니요. 어떨 땐 우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꽤 큰 하락을 했을 때 뭐 0.5 정도의 하락은 저는 하락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5의 상승과 하락은 거의 매일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1%의 상승과 하락 정도도 거의 매일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뭐 그 떠들썩했던 FOMC 발표 날 0.5 빠져갖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FOMC 발표 날 그 기사 때문에 그 연준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빠졌다면 2% 3% 정도는 빠져야죠. 그 정도 미국이 빠진다면 우리나라도 내일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합 또는 0.5, 1 미만으로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장은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의 해소
또는 악재의 소멸 이런 관점으로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전이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세네 분한테 그런 자문을 받았거든요. 되게 오랜만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연이나 유튜브에서 여러 번 명절을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투자 아카데미를 한 지도 6, 7년이 됐고, 또 유튜브를 한 지도 지금 3, 4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궁금해 하던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제가 심지어 삼박자 투자법 책에도 써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삼박자 투자법에 8가지 팁이 있거든요. 그 8가지의 팁 중에 명절을 앞둔 이런 시황 전략에 대해서 짧게 쓴 게 있는데 어떤 논리로 접근하면 되냐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자, 월화수목은 하루만 자면 다음날 장이 열려요. 우리 장이. 근데 금요일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3일을 자야지 월요일 장이 열립니다. 하루 자고 열리는 장과 3일 자고 열리는 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악재나 호재가 나올 확률이 3일이나 더 곱하기 3이잖아요. 무슨 러시아에서 난리를 피건 북한에서 난리를 피건 또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또는 우리나라 자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루에 벌어질 호악재보다 3일에 벌어질 호악재가 3배 더 많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금요일 날의 오후장이 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심리에. 내가 오버나이트를 할까? 만약에 월요일 날은 좀 뭐 물리면 아예 오버나이트 그냥 하자. 근데 금요일 날 물리면 찝찝해서 오버나이트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이번에 며칠인가요? 다음 주 목, 금, 토, 일, 월, 화 6일이에요. 제 기억에 설과 추석의 연휴가 6일인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휴가 가장 긴 게 설추석이고 근데 그 설추석의 연휴가 6일인 거는 저는 거의 기억 안 나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오랜만에 6일이나 쉬는 연휴가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2, 3일, 4, 5일 쉴 때는 걱정 안 했던 분들도 야 이거 추석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생각하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장이 열리니? 아니 6일 밤 자고 일어나서 장이 열려. 그리고 미국 장은 그나마 금요일 날 밤 하루만 보면 우리 월요일 장이 열리는데 평소의 금요일은 근데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의 연휴는 목요일 밤, 금요일 밤, 그 다음 주 월요일 밤, 화요일 밤, 네 밤의 미국 증시가 합산이 돼서 우리 증시에 한 번에,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늘 구분하는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구분을 했을 때 중장기 투자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여러분들 뭐 추석 연휴 6일인데 뭐 6일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투자하신 거 아니잖아요. 중장기는 적어도 가치의 증가를 노리고 긴 기간 긴 텀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최하 3개월, 6개월, 1년, 2년을 갖고 있으려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추석 연휴 6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중장기 투자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단기 매매자 중에서 뭐 한 달, 2주일 이 정도 보는 분들도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오버나이트 정도, 스윙 정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보는 단기 매매자들은 사실은 오버나이트 안 하는 게 맞죠. 왜? 평상시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장이 열리잖아. 근데 이번에는 6일을 자고 일어나야지 장이 열려. 미국 증시도 4일을 합산을 해서 하루에 영향을 받다. 그러면 사실은 안 갖고 있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타입이 종목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매매 전략,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불편해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 밤 또 적당히 FOMC 끝날 것이고 또 금요일 날 내일 우린 적당히 장이 열릴 것이고 원래처럼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혹시나 추석을 앞둔 투자 전략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을 내가 얼마나 투자하려고 산 거니? 한 달 이상 갖고 있을 분들은 6거래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나는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아주 쇼텀으로 들어가는 단기 매매자라면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죠. 나는 3일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추석 연휴가 6일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거래소 지수는 양선으로 돌렸습니다. 그것도 오후장 거의 2시 반부터죠? 2시 반부터. 그러니까 2시 반까지는 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야 오늘 밤에 우리 큰일 났어 다 죽었어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일째 음선이었잖아요. 2시 반까지는 3일째 음선이었는데 2시 반 이후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별거 없어.
제가 오늘 장중 시간에 썼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뜻이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지나면 늘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아유, 말은 무성했는데, 뭐, 또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호재도 뭐 어떤, 뭐 삼성전자든 어떤 기업이 되게 호실적이 나온다고 엄청 기대했는데, 막상 그날 떨어지죠? 또는 FOMC 엄청 쫄아 있었는데, 막상 지나면 올라가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기대했던, 소문난 그런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또 미리 알고 선취매가 들어온 게 거의 2시 반부터 선취매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지수 양선인 거는 다행인 거죠. 자, 그다음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안 좋았지만 역시 얘도 양선 전환은 못했지만 아래 꼴이 좀 달고 121선에 걸쳐 있는 느낌. 그래서 뭐 거래소 코스닥 일단 오늘 밤 지켜보자. 요 정도로 하고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좀 약했습니다. 3일 연속 음선 나왔고요. 오늘 뭐가 괜찮았니? 현대차 그룹주 또는 자동차 관련주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탑10 안에 있는 현대차 2.58, 기아 2.5, 현대모비스 2.32해서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그룹주 모두 올랐고요. 시총 상위 종목을 좀 더 보면 코스피 200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페노션 엊그저께 한번 움직이고 오늘 한 번 더 움직였고요. 세방전지, 포스코퓨처엠, 오늘 에코프로 강사 나오면서 2차 전지에 좀 훈풍이 불었고요. SL, 한온시스템, 이런 애들이 바로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관련주들,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제일 눈에 띄는 업종이었다. 여기까지. 다음으로 등락 현황 한번 볼까요? 등락 현황. 자, 거래소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거래소 등락 현황이 353대 520개. 떨어진 게 훨씬 많아요. 지수는 플러스인데.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는데 떨어진 게 1000종목 이상, 오른 게 400종목. 2배 이상 많죠?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하나 오르고 2개 떨어졌어. 근데 지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개별 종목을 우리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잖아요.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나 단기 트레이더들이 짜증나는 거죠. 자꾸 FOMC 때문에 일주일 내내 흘러내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또 이거 오버나이트 하고 추석을 기다릴 거냐. 아이씨, 추석 때, 차도 막히고 짜증나는데 주식 갖고 있는데 미국 증시 계속 더 떨어지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난 추석 전에 다 팔을래.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실 손 놓고 있어야죠. 왜냐면 단기 매매자들도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는 없어. 나는 이틀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물리면 좀 더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추석 연휴 전인 수요일에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개별 종목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이런 명절을 앞둔 투자자들의 심리는 제가 25년이나 주식을 했고 1년에 명절을 2번씩 거쳤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은 종목이 있었니? 있었네. 뭐가 있었니?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너무 다행인 게 121선까지 깨고 내려갔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차트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121선 안 깨고 들어 올려서 7% 올랐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로서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 2위 다투는 종목으로서 다행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늘 응원한다고. 올라가면 거래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것처럼 에코프로가 과거처럼 나홀로 상승만 막 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는. 근데 오늘도 사실은 코스닥 지수는 빠졌는데 혼자 7% 올랐으니까 약간 나 혼자 상승의 모습은 좀 있죠.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나 혼자 상승. 근데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쭉쭉 끌어올리는 게 진짜 대장주인데 어쨌든 오늘 7% 오른 건 코스닥 지수 급락을 위기에서 좋은 버팀목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 우둠지팜 이름 너무 어렵네요. 이거 우둠지팜 너무 어려운데 요거 어제 상장되고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 기억하세요. 상장되고 공모가에서 많이 안 오르면 다음날 상승하는 패턴 나왔고요. 루닛은 의료용 AI 대장주인데 오늘 꽤나 안 좋은 차트의 모습이었어요. 시초가가 최고가고 음선이 꽤 길게 종가도 마이너스 12%, 거래도 어제나 그저께 2배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루닛은 오늘 안 좋은 패턴이에요.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AI 의료가 다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오른 AI 의료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STX는 얼마 전 STX하고 STX 그린로직스 2개로 기업 분할을 했고요. 기업 분할 이전에 제가 조선의 4번 타자 STX 물음표 이렇게 땅땅 가르쳐 드린 종목이고요. 그렇게 주식 투자의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좋지? 이렇게 연구하는. 근데 기업분할 이유는 원칙적으로만 설명드렸죠. 지주회사보다 사업회사가 주가 상승률이 10번 중에 7번, 70% 오른다. 난 지주회사 갖고 있는데, 지주회사 오를 때도 있는데, 10번 중에 3번 올라요. 됐죠? 자, 그 다음. 모비스,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어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오늘까지 연결이 되는,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 상한가 여기 오늘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여기까지가 거래 좀 터진 종목이고요.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상한가는 딱 3개. 모비스, STX 그린로직스, 파버나인 3개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시총이 좀 높은 애들은 거의 없어요. 시총이 높은 애들 별로 없고, 페노션 정도? 페노션이 2조 7천억이잖아요. 2조 7천억짜리 페노션 3일 전에 오르고, 오늘 한 번 더 오르고, 에코프로는 이미 말했죠. 에코프로는 시총이 25조짜리인데, 오늘 7% 올랐고.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이 거의 오늘 움직임이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고 말한 건 이 데이터도 있어요. 상한가 3개, 그나마 3개다 했는데, 탑 30에 6% 상승. 자, 그래서 이 탑 30의 상승률이 뭐 오전장 11시, 12시 때는 6, 7%일 수 있지만, 장마감하고 6%는 진짜 낮은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매일 연구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매일 우리가 예를 들어 내 온도를 매일 체크하면 오늘 좀 열이 높네 낮네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매일 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하늘이 맑네, 오늘은 하늘이 뭐 좀 구름이 꼈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을 한 번도 안 보면 모르죠. 구름이 꼈는지 뭐가 맑은지 흐린지. 마찬가지로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데이터를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오늘은 뭔가 이상한 게 뭐예요? 야, 탑 30이 6%야? 그러면은 진짜 상승률이 낮구나. 그러면 추석도 앞두고 또 FOMC 앞두고 이 트레이더들이 나 괜히 잘못 물렸다가 그냥 나 지금 손 놀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부터 본격 시작하겠어요? FOMC가 겁났던 사람들은 언제부터? 내일 당장. 왜? 오늘 밤에 FOMC 끝나잖아요. 이번 달 거. 그러면 FOMC 겁놓고 이번 주 내내 지금 흐지부지 했었잖아요. FOMC가 겁났던 사람들은 내일 당장 하겠지. 또는 추석 연휴가 겁난 사람들은 언제 하겠어요? 추석 연휴 끝나고 하겠죠. 추석 연휴 목금 토일 월화 끝나고 추석 연휴 끝나는 수요일부터 다시 달라들겠지. 그럼 그런 날짜들이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탑 30 상승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그 안에 그나마 에코프로 또는 페노션 뭐 이런 애들 몇 개 섞여 있지만 다들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큰 무슨 테마가 올라갔니? 오늘 탑 30에 에코프로가 있다고 해서 2차전지 테마라고 대답하기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무슨 테마가 올라갔니 해서 뭐 섞여 있어요. 대선 테마주도 한두 개 섞여 있고 뭐 2차전지도 한두 개 섞여 있고 자동차 관련주도 한두 개 섞여 있고 하니까 그냥 힘이 없는 차라리 지수 보합이 오히려 다행이다. 지수는 보합인 게 다행이에요. 이 개별 종목이나 상승률이나 테마주의 움직임으로 보면 별로 재미없는 하루였다. 그럼 재미없어서 실망한 날 아니요. 재미없는 날이 더 많아요. 주식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뭐 매일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미없는 날 한 열흘 보내다가 하루 재밌게 보내는 그게 진짜 재미지. 그게 진짜 더 재밌는 거야. 일주일 내내 똑같은 일 하다가 하루 딱 재밌게 노는 거. 그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일주일은 별거 없다가 가다가 하루? 근데 이제 그걸 더 기간을 늘리면 1년 중에 10달은 재미없고 한 달은 뭐 좀 재밌네. 나머지 한 달은 우와 한 달 내내 가잖아요. 막 테마가 한번 붙으면 막 2배, 3배, 4배. 그럴 때 확실히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장이면 그래도 우리는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직은 재미없네. 재밌는 장이 올 것 같은데 추석 지나고 올래나? 이런 연구를 하면서. 자 그리고 요번 달 강연에는 10월 달 강연에는 추석 지나고 바로 토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10월 7일 토요일이 그 다음 주 10월 9일 한글날 연휴의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평상시보다 좀 작은 강연장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휴를 앞둔 토요일이라서. 근데 연휴를 앞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지원 별로 안 할 줄 알고 작은 데밖에 못 구했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아까 장중에 우리 지원하는 링크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벌써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나 오고 싶었는데 했던 분들은 아쉽게 됐고요. 루키게이밍 이상 회원님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되니까 보시고, 혹시, 나 너무 10월달에 가고 싶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11월 강연회가 10월 28일 날 건국대학교에서 있고요. 최소 지정석이 800석,
뭐 좀 중간까지 앉으면 한 850, 900까지 가능한 강연장이거든요. 그때는 마감이 무슨 진짜 1시간 안에 끝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많은 분들이 건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노래 저도 오랜만에 첫 번째 줄 같이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